대구 경북이 수십 년을 기다려온 TK 신공항. 미래 100년을 책임질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재원 조달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멈춘 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바로 대구 경북의 미래입니다. 이대로 좌초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것인가?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토론에 나오신 5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나준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현명 한서대 항공융합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춘수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TK 신공항은 대구 경북 최대 수건 사업이죠. 하지만 지금은 재원 마련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실상 멈춰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패널들은 신공항 건설 사업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먼저 나준규 본부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 공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면서 최근에 인건비라든지 기자재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떠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빨리 공항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재원 마련 문제로 사업이 거의 멈춰서다시피 하기 때문에 시도민들의 피로감이 많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TK 신공항은 지방공항 하나 짓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영공방의 핵심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고려들이 있겠지만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참 힘든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재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대구시가 기부대 양의 어떤 그런 방법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재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공항 건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사업 추진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속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의하여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만약 대구 경북 지역의 공항이 좌초된다면 대구 경북 지역은 현재 1위의 지역 발전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신공항은 그 건설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투자 유치 기회입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예, 저는 신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만을 이동시키고 산업과 기업을 연결할 수 있는 경제 인프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고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경쟁력이고 예측 가능한 추진력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TK 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기는 사업입니다.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 민간공항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 나준규 본부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대구 경북 신공항은 정말 대구 경북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엄청난 또 국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2014년도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문제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에 약간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대구시가 2014년도에 또 국방부로부터 이전을 했고 한 2년간의 또 검토 과정을 거쳐가지고 2016년도에 국방부가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간의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2020년 8월에 현재의 군위와 의성의 최종 공항 부지를 선정을 했고 총 사업비는 지금 14조 2천억 정도. 이 중에서 이제 군공항이 11조 5천억이고 민간공항이 한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사업 방식은 방금 얘기하셨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그리고 민간공항은 국토부의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일단 공항을 먼저 지어서 기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후적지를 양여로 받아가지고 토지를 판매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남기는 부분인데
그만큼 지금 당장에 어떤 그 공항을 지어야 되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미 또 군공항에 대해서는 군공항 기본 계획을 이미 승인을 했고 민간공항에 대해서도 민간공항 기본 계획이 이미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지의 개발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새 집 지어주고 헌집터를 받는데 그 집터를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려니까 녹록지가 않다. 예, 맞습니다. 속도 문제네요. 예. 네, 우리나라 국토 면적에 비해 공항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외 공항 운영 상황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김현명 원장님. 네, 저희가 지금 인천공항을 포함해서 15개 공항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일부는 중복이 되지만 이제 8개 신공항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TK 신공항까지 포함돼서. 근데 이 정도의 공항 수가 과연 많을지 적을지, 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의 사례도 보면은 우리하고 유사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각각 한 60개, 한 94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비할 때 우리가 뭐 많지는 않고, 이제 단지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있어서는 좀 약간 색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가 건설을 주도하면서 지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운영 부분에서 좀 제외돼 있고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중심의 운영이 되는데, 외국의 공항들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어떻게 이제 지방공항 뭐 활성화한다든가 또는 TK 신공항이 개발이 될 때 이제 같이 이 경북도라든가 뭐 대구시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뭐 따로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운영이 외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은 좀 다르다라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TK 신공항을 지어야 하나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완공이 곧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닐 텐데요. 김정환 교수님, TK 신공항의 진짜 경쟁력 어떤 걸까요? TK 신공항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시설이나 규모가 아니라 대구 경북의 산업과 연결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미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신소재, 바이오 등과 같은 첨단 산업이 이미 집적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물류적인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대로 성장을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공항이 갖는 의미는 이러한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공항들을 보면 공항뿐만 아니라 물류 산업, 그리고 각종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집적되어 있는 공항 경제권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TK 신공항도 단순히 비행기가 오가는 공항이 아니라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그리고 연구개발 기능까지 갖추어 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항 경제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역의 경쟁력이 생기고 새로운 기업들의 투자가 새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공항의 경제적 효과는 공항 내부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교통망이라든지 배후 산업단지라든지 물류시설들이 함께 건설이 된다라고 한다면 건설업, 물류 서비스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공항 하나가 지역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현명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오다 보니까 진짜 대구 공항이, 기존 공항이 지금 시내에 있잖아요. 너무나도 그 도시 발전에 져야 될 건 당연한 거고요. 또 당연히 또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공항이 경북에 갖는 의미는 아마 앞으로 50년, 100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한 20년을 앞당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 부문에서 훨씬 더 많은 개발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대구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방식이라든가 또는 그 경북에서 그 개발에 대한 이제 접근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꼭 가야 되고요. 또 특히 또 이미 저 대구 시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그 TK 신공항이 꼭 가야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효과도 그렇고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빨리 짓느냐,
그리고 이제 재원을 어떻게 정말 마련하느냐, 그것이 앞으로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속도와 돈입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대구, 경북 또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도 클 텐데요. 나중에 본부장님. 앞서 뭐 김 교수님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공항을 지으면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엄청난 국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에도 물류를 보게 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15시간 걸리는 그런 물류가 4시간 반.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경부축 중심의 개발. 보시면은 이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투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도로로 따라 또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미나 포항이나 사천, 여천 이런 그 산업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바뀐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이 만드는 물건들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박단수라고 얘기하는데, 부피도 적고 어떻게 얇고 쉽게 얘기하면 또 빨리 또 수송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도로나 철도에 의존했던 물류가 이제는 완전히 공항으로, 항공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듯, 앞으로는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고 신산업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바라는 또 일자리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이 하나의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고 정말 앞으로 이 대구, 경북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시설이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둔다면은 국가나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치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지금 현재 그 공항에 투자되는 비용이 한 14조 2천억 원이고 SOC가 한 3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2060년까지 만약에 투자가 된다면은 전국적으로 한 295조 원, 대구 경북 지역에는 한 200조 원인데 일자리도 한 135만 개 정도. 이거는 수치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인 이런 그 효과로 본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항 하나를 짓더라도 우리가 잘 지어야 되고, 단계별로 해가지고 정말 그 많은 기업들이 정말 공항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건설산업 측면에서도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임준수 처장님, 예. 민간건설업계에서 사업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지역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 수요의 불확실성 등으로 민자사업 참여를 저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구 군의관 803 관통도로 등 많은 SOC 사업이 BTO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민자 유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적 자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무 부담이 줄고 수익성이 개선되며 사업 추진도 빨라질 수 있어 오히려 민자 유치가 쉬워질 것입니다. 민간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국비 사업 확대와 대출 보증 지원, 보조금 지급 등 민간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면서도 그 규모는 필요 이상으로 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500만 대구 경북민이 공항 사업에 소액주주로 참여하는 투자기금을 조성하여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분할 발주 및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확대하는 제도적 규정 개선을 통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임 회장님이 사실 아까 사업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을지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아까 이제 BTO라고 말씀하셨는데 BOTO,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뭐 빌드, 오퍼레이션, 이제 트랜스퍼인데 그러려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호가 우리나라 1호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TK 신공항이 생기고
거기에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건설사들이 모아가지고 이런 민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여기서 수익이 남아야 돼요. 그 얘기는 결국은 수요가 많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다양하게 사실 이끌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이제 어렵지만은 어떻게 이거를 수익성을 올려야 될지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개발이라든가 또 인프라를 뭐 국가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마 다양하게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거는요. 예. 네, 맞습니다. 다음은 K2 공군기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K2 공군기지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서 벌써 90년가량 세월이 흘렀죠. 오산기지 다음으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센터장님, 전 공군 항공우주전투 발전단장이셨는데 K2 공군기지 이전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네, 경제 기준에서 보는 관점만큼 안보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K2 기지라고 생각합니다. K2 기지는 전통적으로 공군 최정예 전력을 운영해 왔었고 지금도 핵심 전력인 F-15K를 운영하고 있는 기지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제가 팬텀 조종사로 이 대구 기지에 근무를 했었고 이런 인연 덕분에 공군에 재직할 때 좀 많은 관심을 두고 지켜봤는데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37년에 동촌 기지라고 비행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에 국방부의 이전 대상 부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10년 차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방부 예산은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차단되고 또 시의 인허가도 또 지연되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최첨단 전투기를 운영하는 K2 기지가 가장 낙후된 시설에서 부대 장병들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또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소음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공군이 반드시 필요한 심야 비행이나 최대 출격 훈련 같은 것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부대를 이전해서 공군의 훈련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정말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신공항 추진 방식을 두고 대구 경북의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양측의 장단점과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김정환 교수님. 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 사업이라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을 조금 더 사업을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은 규모보다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류 인프라가 언제쯤 제대로 구축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투자 결정에서 가장 큰 위험은 비용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사업 추진 일정이 제대로 수립되고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늦어진다면 지역의 기회비용 역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반대로 추진 일정이 명확해지고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은 투자를 할 것이고 지역 역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구나 경북만의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공항 건설은 국가 물류 체계와 수도권 일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 추진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업 방식 자체보다는 사업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또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냐라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국가 사업으로의 전환보다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 사업 형태가 훨씬 더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방식은 수단이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종호 센터장님. 네, 이번 질문이 아마
오늘 토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길더라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온도차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시는 국가 사업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고 경북도는 공동 사업 시행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특별법 개정이라는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은 수년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광주 군기지, 군공항이 아니라 군기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군기지 등과 함께 연계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존재합니다. 반면에 공동사업 시행 방식으로 가게 되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행 기부대 양료 방식 아래에서 대구와 경북이 먼저 착수를 하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가 초과되는 적자를 보장해주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이자 부담이 크다고 이제 우려들을 하는데, 실제 정부의 공자기금과 제1금융권 지방채 이율 차이는 0.2%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차이보다는 오히려 건설 지연으로 인한 그런 건설 공사비 지수가 연평균 4.5%씩 증가하는 게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자 차익보다는 지금 당장 실행하는 그런 방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향후에도 더 큰 경제 손실이 오기 전에 조기 착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명 원장님. 네. 워낙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 교수님하고 이제 이 단장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결국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재원의 차이입니다. 원래는 기존 부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어쨌든 이전하는 군 기지하고 민간공항은 뭐 국가 사업이니까요. 짓는 게 있는데 지금 워낙 가격 차이가 나니까 아마 2배 이상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부동산 경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대구시에서는 도저히 이 기부대 양해 방식이 안 되니까 국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마음도 저는 이해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야 이거 국가의 재산이 어떻게 보면은 그걸 왜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 되느냐라는 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일리 내지만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빨리 시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해야 되는지.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국가 사업으로 간다면은 다시 10년 전, 15년 원점으로 가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또 앞으로 10년, 20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 단장님이나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의 형태에서 기부대 양해에서 어떤 거는 국가 사업으로 다시 갈 것인지, 또 어떤 거는 기부대 양해할 것인지, 그걸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속하게 속도를 내자는데 다들 한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본부장님. 예. 무엇보다 국책 사업이 답입니다. 맞습니다. 맞고. 근데 문제는 국책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첫 사업을 빨리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빨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법을 바꿔서 국책 사업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단 인천공항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7년도에 제3터미널이 완공되는데 국가적 지원은 35년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첫 사업을 빨리 뜨고 그 이후에 20, 30년간에 걸쳐서 국가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공사비가 오를 거라는 걱정들도 하셨는데 실제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벌써 공사비 폭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매년 상승하고 사업비 조달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임춘수 처장님, 건설업계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당초 계획대로 일정을 적기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역 건설업계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및 고환율, 그리고 건설 자재비, 인건비, 안전관리비 등 현장 경비 상승과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로
자금 갱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로 착공 기형과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토목건설 부분의 공사비 지수는 143.3%에 이르고 작년 말보다 한 7.2% 상승했습니다. 반년 사이에 공사비가 수천억 원 상승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1, 2년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공사하는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지역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통합 신공항 사업이 예산 부족이나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지연될 경우 공사비 증가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도로 등 주변 인프라 사업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항만 지어진다면 공항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과거 양양공항, 무항공항 등 수많은 지방공항들의 실패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도시권역과 연결수단 확보에 적기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소시 사업 확보 계획대로라면 상당수의 도로철도 공사가 2030년 전후 착공 예정인데 오히려 더욱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토지 보상부터 매듭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현명 원장님, 해법이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공항 건설이라는 게 또는 비행장 건설이라는 게 절차가 있거든요. 법에 의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민간공항을 따진다면은 지금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뭐 사전 사퇴를 하고 예타를 하고 그다음에 공항별 기본 계획을 하고 사업 시행자 결정 그다음에 기본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한 다음에 토지 보상을 시작하는데 현재는 지금 공항 개발 기본 계획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국토부 민간공항에서는 토지 보상이 아직 어렵다라고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군 비행장 같은 경우는 이전할 때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의하면 뭐 지금까지 어디 예를 들면 이제 이전 부지 선정하고 또 합의각서 체결하고 기부대 양여 심의를 하고 기재부에서 그다음에 합의각서하고 지자체 공식 사업 시행자 선정을 하고 SPC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보상이 들어가는데 실시계획 승인하고 났어요. 근데 아직 이 앞 단계가 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토지 보상이 쉽지 않아 가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간이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급등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뭔가 좀 해법을 찾아서 아까 SPC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투자한다든가라는 그런 것부터 빨리 시작을 해야만이 아마 토지 보상이라든가 그 절차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자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공항은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물류와 산업을 키우는 플랫폼입니다. 민간공항 기본계획에 의성 화물기 전용 터미널이 반영됐는데 김정환 교수님, 왜 화물터미널이 중요한지 또 어떤 산업과 연계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TK 신공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설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단연 화물터미널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공항을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나 많은 국제 노선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객은 공항을 이용하는 측면이지만 화물의 이동은 얼마나 많은 화물을 실어 나름으로 인해서 공항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항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고부가가치 화물을 실어 나르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공항을 이용을 하지만 기업은 물류를 보고 공항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역과 물류에서는 시간은 곧 경쟁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집산에 있는 반도체라든지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신소재, 그리고 또 2차 전지 등과 같은 첨단 산업은 무게가 아니라 시간을 훨씬 더 중요하는 산업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납기일이 하루만 차질이 발생을 하더라도 계약 손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물류 비용보다는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세계 시장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적인 공항들은 공항뿐만 아니라 여객뿐만 아니라
물류도 같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천공항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여객도 중요했지만 이 화물 물동량이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싱가포르의 창의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공항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류 산업이라든지 첨단 산업, 그리고 물류 기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뒷받침되어서 집적된 공항 경제권으로 성장함으로써 세계적인 공항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TK 신공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대구 경북의 산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항공물류 거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공항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구미의 반도체라든지 전자산업, 포항의 2차 전지라든지 철강산업, 그리고 대구의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의료기기, 안동의 바이오 산업 등과 같이 첨단 산업은 이미 지역의 다양한 형태로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공항을 만들어서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구 경북에 있는 산업들이 경쟁력을 공항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가덕도 신공항도 물류 중심의 신공을 하겠다라고 하고, 또 마찬가지로 호남 쪽에서도 무한공항을 하겠다라고 하고, 근데 참 쉽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제 어떤 물류의 흐름이 결국은 모였다가 이렇게 흘러지는, 그러니까 분산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 거의 80~90%가 다 인천공항에서 소화가 되는데, 이제 만약에 TK 신공항이 된다면은 아마 또 다른 모델의 그런 물류의 어떤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까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경북에, 대구에 아주 우리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부러 굳이 인천까지 가지 말고 가까운 TK 신공항에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인천을 안 가고 TK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밸류 체인이라든가 또 주변의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가 민선국이 대전환 위원회에서 영일만항과의 투포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나중규 본부장님, 대구 경북의 산업 지형도 어떻게 바뀔까요? 예. 일단 앞서 교수님께서 물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항만과 공항은 어떻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몸에 동맥하고 정맥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항만이란 것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화물을 이송하는, 그러면은 이제 공항이라는 거는 첨단 가볍고 부피가 작은 첨단 물류를 하는 건데,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또 북극 항로개항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러시아에서 정말 그 무겁고 부피가 큰 광물 자원, 첨단 산업의 원료가 되는 많은 그 화물들을 우리가 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영일만항으로 가지고 와서 구미나 포항의 산업도시에서 정말 부피가 작고 가벼운 첨단 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 바이오 의료라든지 최근에 방산 등 해서 많은 이런 그 첨단 부품들이 굉장히 또 가볍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공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항공과 항만이 연계되는 이런 그 완벽한 물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저도 지금 우리 그 시도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천공항도 있고 한데, 이 내륙에 이 작은 지방공항이 과연 글로벌 그 항공물류 허브 공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조 7천억을 투입해서 정말 글로벌 항공물류공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키워나가야 됩니다. 인천공항과 같이 지금 현재는 2조로 시작하지만은 제2활주로 등 해서 10조, 20조 원의 또 재정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신공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내륙의 중심에 있습니다. 해외 공항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이스트 미들랜드 공항이나
특히 독일의 할레 공항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전부 다 중앙에 있습니다. 내륙의 중앙에 있으면서 24시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또 항만이 있어가지고 투포트 전략을 그만큼 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공항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공항으로 시작하지만은 충분히 20, 30년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대구 경북 신공항이 글로벌 항공 물류 허브 공항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나중근 본부장께 계속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TK 신공항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도로, 철도 같은 대규모 SOC 사업들도 신공항만큼 굉장히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네, 신공항과 연계된 SOC 사업의 종류 그리고 현재 추진 상황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아무리 좋은 그 공항을 만든다 할지라도 연계된 연계 교통망이 안 되면은 완전 외딴 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 사업과 SOC 사업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전체 지금 현재 SOC 사업은 한 30조 원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한 14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대구하고 군위하고 연계되는 고속도로가 있고 또 물류의 거점이 되는 또 구미하고 또 군위하고 연계되는 또 지금 현재 있는 중앙 고속도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도로 사업이고 철도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15조 2천억 원이 앞으로 투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대구 경북 광역철도, 신공항철도 그리고 대구 광주 달빛철도 이런 것들이 이제 철도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추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밑그림은 잘 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많은 이런 SOC 사업들이 예타 사업 초기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예산 지원이 좀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 저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공항은 23년에 개항하더라도 연계교통망이 없이 그냥 외딴 공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타 면제라든지 패스트 트랙 등을 통해서 이런 공항 건설 이전에 SOC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김현명 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가덕도 공항과 TK 신공항 상생이 가능할까요? 네, 상생을 해야겠죠. 당연히 나름대로 결국 이제 수요인데요. 결국은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물론 아쉽지만 만약에 대구와 부산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공항을 해서 더 크게 한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이제 삽을 펐고요. 이미 시작이 됐고 대구도 마찬가지로 TK 신공항이 있지만은 좀 약간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가덕도 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대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나정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어떤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경북 대구 그리고 강원 이남 그리고 어느 정도 충청권을 좀 만약 유치한다면 수요는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뭔가 좀 이제 특별하게 좀 내세울 만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경쟁이 될 것 같고 아마 대구에 계신 분들도 일부는 남쪽에 계신 분들은 가덕도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가 좌우하냐면 접근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이제 임 회장님이나 아까 나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접근성을 좀 향상시켜야만이 만약에 신공항이 생긴다면 그거에 의해서 좌우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청주공항이요 굉장히 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아쉽지만 2019년도에는 대구가 4위였어요. 김포, 김해, 제주 다음에 대구였거든요. 470만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청주공항이 작년에 480만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접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도권에서 내려오고 충청서도 가고 강원도에서 내려오고 아마 경북 일부에서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TK 신공항과 가덕도가 이제 경쟁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TK 공항이 앞으로 더 살아난다면은 그거는 결국은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결국은 경쟁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가덕도 신공항이랑 TK 신공항이 경쟁이 불가피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항 항공 물류 같은 경우에는 99%가 인천공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없는 수도권의 지리적 한계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대구 경북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도 역시나 첨단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라는 가정하에서 항공 물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두 공항이 경쟁을 통해서 국가 물류 발전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대구와 경북의 재원 협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가장 먼저 양보해야 할 주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중앙정부입니까? 대구시입니까? 경상북도입니까? 이종호 센터장님. 네, 저는 국가 안보 관점에서 좀 원론적이긴 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비행장 이전은 지자체 민원 해결용 그런 사업과는 성격이 완벽히 다릅니다. 대구 비행장 이전은 우리 영공을 지키는 최상위 안보 자산을 재배치하는 엄연한 국가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와 기재부가 선제적으로 재정 지원을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도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멈추고 단일화를 마련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할 시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TK 신공항 건설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전체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현명 원장님. 저는 반대 생각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는 사실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돈도 없어요. 그냥 대구와 경북이 만약에 계속 갈등을 하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제주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지금 벌써 이미 입지하고 해야 되는데 대구도 지금 계속 답보 상태예요. 새만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가덕도 같은 경우는 국가 중앙정부가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추진체가 있어요. 가덕도 신공항 추진단이라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추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추진합니다. 근데 사실은 TK 신공항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제가 한 말씀을 하겠지만 결국은 중앙정부보다는 대구시와 경북이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해법을 찾는 게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호 센터장님. 김현명 부원장님 말씀에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당연히 대구, 경북이 먼저 나서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은 군공항 이전법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거고 지금 당면한 것은 당연히 대구, 경북이 1심 단결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시키고 빨리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김정환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누가 양보해야 하나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TK 신공항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또 해답은 쉽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K 신공항 사업은 대구만의 사업도 아니고 경북의 사업도 아닙니다. 대구, 경북의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기거나 지는 사업이 아니라 함께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항만이나 공항이라 할지라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 발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와 경북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발휘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항 운영이나 배후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을 담당을 하고 경북의 경우에는 물류단지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관련 산업 부지의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인프라를 확충을 하는데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뭐 여러 이미 공항 경제권에서도 사실로 나타난 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1년이 TK 신공항의 운명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장 시급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김정환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공항이 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신공항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빠른 속도로 성공 가도에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행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계획을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언제 착공이 되고 접근 교통망은 물류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한 계획들이 실행이 됐을 때 기업들은 투자를 하게 되고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지역 경제 발전으로 순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년은 사업의 방향을 다시 논의하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한다라기보다는 추진 일정과 실행 계획에 대한 신뢰도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공항은 활주로 하나를 건설해서 완공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항과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물류 단지라든지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계가 되어서 공항 경제권으로의 발전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공항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신산업을 유치한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산업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임순수 처장님. 예, 2016년 대구시가 공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한 10여 년 만에 현재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역 수기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했고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공공항 이전을 공용개발 추진으로 전환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대구 도심지의 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 전체의 미래를 세울 계기를 만들고 지역민 전체가 이 성과를 고루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항의 건설도 배후도시의 개발도 인접도로의 개설도 철도의 신설도 모두 대구 경북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만든다는 한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공항이 더 많은 수요처와 신속히 연결되어 산업과 여객을 두루 퍼지게 하고 지역과 세계를 이음으로써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중남부의 성장 동력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가장 시급히 실행되어야 할 부분은 더 널리 도로나 철도 등 인접 교통망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여명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임 회장님은 계속 건설 쪽이니까 접근도로가 빨리 돼야 된다고 하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중앙 쪽에서 주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 계속 된다면 아마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제가 뭔지 기부대 양형 방식의 문제가 뭔지 사실 이제 민간공항은 문제가 없어요. 민간공항은 국가가 사업을 할 거니까. 그거는 이미 다 예산이 반영이 될 건데 문제는 없는데 결국은 군 비행장을 이전할 때 무엇이 문제인지 이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맞대야 돼요. 대구하고 경북이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예를 들어서 대구와 경북의 신공항 특히 신공항 공동 추진위를 만들어서 이제는 좀 뭐가 문제인지 예를 들면 기부대 양형 저는 아까 이제 기다리면서 얘기했지만요. 지금 대구공항은 200만 평입니다. 근데 옮겨가는 건 511만 평이에요. 그걸 전부 다 기부대 양해로 하려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차라리 그 중에 기부대로 양해를 할 거는 어느 시설이고 아까 이제 군비행장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511만 평, 그러니까 200만 평이 511만 평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국가 사업을 하고 어떤 거는 기부대 양해할 것인지 다시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국방부하고 공군하고 상의하면서 결국은 빨리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만이 아마도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안 그러면 아마 계속 이런 답보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덕도 신공항도 거의 20-30년이 걸렸어요. 사실은요. 거의 2002년 사고 이후에 됐지만 그 전부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통합 신공항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키고 만나서 얘기하고 여론 조성하고 아마 갈 길이 멀 것 같아요. 또 경제적 타당성이 적기 때문에 우리 가덕도 사례처럼 좀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치권에도 좀 설득하고 아마도
아주 우리 이제 가덕도 신공항 그런 걸 잘 알겠어요. 뭐 총선 때나 대선 때 정말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게 대구하고 경북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모여서 얼굴 보면서 정말 한번 가보자 하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저는 이게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빨리 두 기관이 그 지자체가 만나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종우 센터장님. 네. 주로 논의되는 게 대구 공항, 군공항에 대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앵커님이 지금부터 1년이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되는데 저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모습을 물려줄 것인가를 정하는 시기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비가역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부원장님께서 절차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토지 보상이나 기본 설계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당장 착수해서 첫 삽을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기 연계 작전 환경 그리고 첨단 민군 겸용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한 항공정비 단지를 어떻게 구축할지 그런 청사진을 완성해 가는 곳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싱가포르 창의공항이나 아니면 프랑스 툴루즈와 같은 또 다른 세계적인 항공산업의 메카로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확실한 재원 없이 무리하게 첫 삽을 뜨면 매몰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초기 토지 보상비하고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원 수준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면서 유가 상승이나 철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진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착공이야말로 공사의 폭등을 막고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중에 본부장님. 예. 앞서 다 교수님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는 컨트롤 타워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지역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이게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거에 평택 미군 기지 등 해서 일단 국무총리 산하에 대구 경북 신공항 범정부 추진단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방금 얘기했던 많은 정부 차원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한 그 통로로 해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기재부의 공자기금 지원 문제라든지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또 국토부의 또 예타, SOC 예타 이런 것들을 한 채널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공통된 키워드가 실행력, 조기 착공, 속도 그리고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TK 신공항은 단순히 공항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 경쟁력과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확인했듯이 이제 필요한 것은 공방이 아니라 결단이고 갈등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TK 신공항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특집으로 마련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